자, 잠깐 끊어가지고 선생님이 밑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해도에 관한 얘기를 또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내용의 문제는 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해는 어떤 용매의 어떤 용질이 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해도에 관한 이제 문항이 나오면 압력이 클수록 기체 용해도는 커지는 거다. 작은 게 아니다. 설탕물의 용질이 설탕이고 용매가 물이다. 요거는 이제 정의 자체가 맞는 거야. 물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녹이면 녹이는 물체를 우리가 용매라고 하는데 그게 물이 되고 녹는 물질은 설탕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그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사이다나 콜라 속에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녹아 있는데 그 톡 쏘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냉장고에 여러분들이 넣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요.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포가 많이 나오면 용해도가 큰 줄 아는데 기포가 나온다는 얘기는 녹아있던 기체가 나오는 거야. 기체로. 녹아있던 녀석이 기체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녹아있는 상태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녹아있는 상태 용해도 이게 줄어드는 거야. 기포가 많으면.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같은 게 아니죠.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용액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마치 용해도라고 하는 정의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요 용액이 아니라 용매였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라는 녀석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용매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질문했던 문제는 9번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잘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그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 100g에 이게 아예 나왔어요. 이렇게 뭐 그램으로 나올 수 있고 센티미터로 밀리리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 100g에 얼마큼 녹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들, 빨간색의 점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 100g에 녹는 용질을 표현한 건데 온도에 따라 표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B점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딱 30g이다 알려준 거야. 몇 도에서? 40도에서. D점은 65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55g이라고 알려주는 그래프예요. 그럼 이제 A와 C가 궁금하죠. 자, C부터 가겠습니다. 80도씨에서 C점은 55g이 녹아있는 점인데 아직까지 더 녹일 수 있는 양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거야. 위에 있는 수치는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나 C점을 우리는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녹일 수 있는 양이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그럼 A점은 뭐냐? A점은 40도씨에 내가 55g이 어떤 용질을 집어넣었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럼 집어넣으면 55g 중에 30g은 녹아있고 25g은 녹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압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에서 고체 25g이 물에 녹지 않는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B, D에서 고체는 더 이상 녹지 않는다. 포화 상태니까. B점을 40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녹지 않는 그람이 이만큼이 녹지 않아야 되니까 25g이 석출된다. 맞아요. C는 온도를 65도씨로 낮추면 C는 온도를 이렇게 65도씨까지 낮추면 B점이 될 테니까 포화 상태가 된다. 맞아요. 다 맞는 설명인데 문제는 헷갈리는 게 D번이에요. 5번이에요. 수용액의 농도를 까마득히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농도라고 하는 건데 특히 퍼센트 농도는 어렵죠? 기억이 안 나죠? 용액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이게 곱하기 100으로 표시한 게 백분율 퍼센트 농도야.
그럼 용액과 용질을 알아야 되는데 D점에서 보면 D점에서 용질은 30g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데 밑에 용액이에요. 그럼 용액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 용액은 용질이 들어있긴 한데 누가 녹였죠? 용매가 있고 용질이 녹아 있는데 서로 얽혀 있는 이 것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게 용액이야. 그럼 이게 물 100g에 30g이 섞여 있으니까 둘이 합해 놓으면 130g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그럼 100%냐?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 100이 안 나와요. 3000을 그쵸? 여러분 동그라미 지우면 되는데 3000 위에다 곱해봐야 돼. 3000을 130으로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거든. 이렇게 3000이잖아. 동그라미 하나 떼고 300을 13으로 나눈 건데 300을 13으로 나누면 20 몇 퍼센트 나오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100%가 나오겠어요? 이거 틀린 거죠. 아마 9번은 요 그래프를 보는 방법 그리고 퍼센트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으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던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6개의 시험관이 쭉 있는데 문제가 잘렸어요. 선생님이 잠깐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엔터치 보고 밑으로 내려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0번 문제는 자 탄산음료니까 이산화탄소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우리 여기 뭐 얼음물의 온도가 낮죠. 실온보다. 그리고 50도씨의 물 실온은 실제 온도니까 상온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실제 온도가 20도라는 얘기니까 그럼 여러분 잠깐 볼게요. 온도만 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온도만 보면 그럼 탄산음료가 이 안에 녹아 있는데 이 안에 녹아 있어 이렇게 이게 탄산음료라고 지칭한 건데 여기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겠죠. 여기에 기체가 녹아 있어. 그런데 이제 얘들은 온도 압력에 따라서 기체가 뽀글뽀글뽀글뽀글 튀어나와. 이게 나오는 게 기포예요. 그런데 지금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다마는 뚜껑을 다 열어놓고요. 동그라미 바는 이 뚜껑을 다 닫아놨어. 고무막이라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바의 압력은 같은 거죠. 그리고 가다마의 압력은 같은 거예요. 압력을 같게 만들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다마는 압력이 같을 때 이제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나라바도 압력이 같은데 온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럼 압력이 같을 때 온도가 다르면 알아보려고 한다. 그럼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가다마를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나라바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가장 많이 용해되어 있다. 그럼 가장 많이 용해되어 있다. 이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포가 가장 적게 나오는 걸 물어봐. 기포가 가장 적게 나와. 그래서 내가 사이다를 마실 때 톡 쏘는 맛이 많이 있는 거. 그게 뭐냐 이거야. 어떤 거냐. 당연히 답은 나겠죠. 여러분 나라고 쓸 것 같아요. 왜? 압력이 크고 뚜껑을 닫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그죠? 그 이유를 말해봐라. 근데 기체 용해도는 어떤 거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우리 실험한 거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마 낙서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특성을 아직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아유 지금 선생님 뭐 한 거죠? 짠 지우고 자 잠깐 물질의 특성에 관한 문항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예민한데 센스 너무 예민해요.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에 관한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 예민하면 가야지 뭐 그죠?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자 질량이 크다고 해서 밀도가 크냐? 아니에요. 질량이 크다고 해서 밀도가 큰 거 아니야. 밀도가 만약 1이야. 물인데 물의 질량이 50이면 물의 부피는 5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물의 질량을 키워봐. 100이면
그럼 물의 밀도는 1로 정해져 있으니까 부피도 100이 되는 거죠. 질량이 커지면 부피도 커져야 물의 밀도가 항상 1로 일정한 거 아니야. 일정하다는 물질의 특성이 되기 위해서는 질량과 부피가 같이 가는 거지, 질량만 크다고 밀도가 크냐?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질량, 부피, 온도 이것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이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물질이면 당연히 물질의 특성이 들어가는 어는 점, 녹는 점은 같아야 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면 끓는 점이 아까 높다고 했어요. 이게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을 에탄올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아니죠. 금속 조각을 반으로 잘라도 밀도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박을 반으로 잘라도 수박이고, 그렇죠? 동전을 반으로 잘라도 동전 그 자체의 물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갔을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은 또 물과 에탄올,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예요. 온도 변화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한 거요. 올라가고요.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온도란 말이죠. 그러면 A에서 에탄올과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냐? 아니야. 상태 변화 일어나지. 상태 변화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액체, 고체, 기체를 얘기해. 그런 상태 변화 없잖아. 그냥 이거는 액체 상태로 있으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보통 여기에 이제 78도에서 물은 변화되지 않고 에탄올만 일단 상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물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 말이 안 됩니다. 일부 성질 급한 분자 에너지가 큰 물 분자 튀어나갈 수는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그러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상태 변화는 여기에서 에탄올이, 여기에서 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B에서 주로 물 아니야. 에탄올이야. 주로 에탄올. C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여기서는. 자, 이걸 고르면 되겠죠. D에서는 물이 기화되는 거죠. 자, 혼합물의 질량이 증가하면 끓는 점이 높아지냐? 아니, 물은 끓는 점이 100도고 에탄올은 78도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 보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소주꼬리, 얘도 좀 문제를 내려보겠습니다. 소주꼬리에 관한 내용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소주꼬리에 관한 내용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소주꼬리를 이렇게 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죠. 여기 이제 A가 혼합물이고요. 뭐가 이제 증발해서 올라가는데, 먼저 끓는 점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놈이 먼저 기화되는 게 그게 에탄올이야. 기화됐다가 찬물 만나면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액체로 만드는 거야. 그럼 C가 뭐냐? 농도가 진한 술이 되는 거야. 알코올이 되는 거죠. 자, 에탄올이 물보다 먼저 기화가 일어난다. 이거 맞는 내용인 것 같죠? 에탄올이 물보다. 자, A보다 C에 포함된 에탄올의 농도가 낮다. 높죠? C의 농도가 높은 에탄올이죠. 용해도 차가 아니라 끓는 점 차이죠. 자, 소주꼬리 위에 찬물에 의해서 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액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X표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는 문제가 13. 14번은 밀도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 그림만 보더라도 오래된 달걀, 신선한 달걀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소금물에 의해서, 그죠? 밀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A는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금물을 좀 사용하면 밀도가 더 큰 게 나오니까 중간 정도 나오는 사이즈가 나와요. 밀도 크기는 신선한 달걀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밑에 가라앉는 놈이 밀도가 큰 거니까. 쭉정이는 이게 벽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가 꽉 찬 놈이 좋은 벽시고, 이 안에 텅 비어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벽시가 텅 비어 있어. 껍데기만 있어. 이걸 쭉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얘는 가라앉고 얘는 뜨겠죠.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분리하는 원리와 같다. 요걸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만 있는 거 찾으면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이해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5번 문제를 보는데,
여러분 이게 액체 혼합물인데 얘도 그림이 좀 지멋대로 가 있으니까 이만큼 보내서 가볼게요.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때 요거 사용하는 게 분별 깔때기죠. 분별 깔때기.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합니다. 그럼 밀도가 큰 녀석이 아래로, 밀도가 작은 녀석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의 밀도가 크냐 나의 밀도가 크냐는 나의 밀도가 커야 돼. 근데 나의 밀도보다 이렇게 틀린 내용이에요. 나가 큰 거야 밀도가. 꼭지를 열다. 이 꼭지를 열면은 나가 먼저 분리된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렇게 꼭지를 여는 동안에는 이 마개를 열어놔야 대기압이 작용해서 압력에 의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닫는 건 아니고 열어놔야 되겠어요. 용해도 차이가 아니라 밀도 차이죠. 가는 분별 깍대기 입구를 통해서 위로 분리한다. 이것도 사실 이런 정답 두 개의 문항 출제는 별로 안 좋죠. 이거는 출판사에서 낸 학습지인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우리 재결정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재결정은 사실 용해도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적은 양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죠. 바닷물에서 물을 얻는 방법은 증류입니다. 증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물에 포함된 고체 물질을 정제할 때, 바로 이게 아스피린이라든지 정제염 할 때, 만들 때 사용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재결정.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비슷한 두 물질. 이거는 이거로 용해도 차이가 비슷하면 이거 헷갈리겠죠? 찾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까?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용해도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또 이걸 또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서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할게요. 여기도 물 100g이죠.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다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5g, 35.9g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온도가 80도로 나와 있으니까 80도를 보는 거예요. 80도를 쭉 그래서 올라가서 이게 100g이면 대략 한 25g 정도 녹아 있을 수 있겠구나. 봉사는 염화나트륨은 이건 한 대략 이거 36 정도로 36은 넘는데 36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네. 그죠? 이게 38 정도 되는가? 이 정도 녹는다. 염화나트륨.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 갑자기 물 200g으로 주어졌습니다. 물이 지금 100g에서 200g으로 늘어나면 얘들도 다 늘어납니다. 2배가 되는 거. 2배. 그러면 얘는 50g 녹을 수 있고 얘는 한 72g 정도 이상을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50g까지 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 이 그래프에서 지금 200g에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염화나트륨 30g. 얘를 30g을 녹이에 본대요. 그럼 30g은 72g보다 작으니까 확 녹았어요. 다 용해됐습니다. 봉산도 30g을 녹여보는 거야. 30g을 집어넣어봐. 근데 50g까지 녹으니까 확 녹았어요. 이게 다 녹았다. 80도씨에서 지금 두 개의 물질이 다 녹은 상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20도까지 낮춘다니까 여기 정신을 바짝 차려. 20도까지 낮추면 어떻게 되냐? 20도까지 낮추면 자, 붕산은 물 100g에 5g까지 녹을 수가 있다. 5g. 근데 물이 100g이 아니라 200g이라고 하니까 2배 해봐. 5g은 몇 g이 되냐면 10g까지 녹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35.9g은 한 71.8g까지 녹을 수가 있어. 그럼 생각해야 돼. 자, 30g을 녹였는데 71g까지 녹을 수 있느냐? 오케이, 다 녹은 상태야. 30g을 녹였는데 10g까지 녹일 수 아니잖아. 30g이 녹은 상태인데 10g만 녹으니까 20g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20g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붕산이야. 물질과 그 양을 써라. 그럼 붕산 20g이 나온다. 석출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물질의 특성이 뭐냐? 바로 이게 용해도죠. 용해도. 자,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내려가 볼게요. 색소 분리에 관한 문항이 나와.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죠. 지금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실험을 해봤잖아요. A에다가 점을 찍고 B에다 B 물질 여기 0칸에다 다 찍었어요. 점을 찍었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그랬더니 여기다 물 같은 데다 이제 다 넣으면 용매가 막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점도 같이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됐고, 요거는 한 가지 그대로 여기에 있고, 요 녀석도 한 가지 여기에 있고, D도 요만큼만 이동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BCD는 자기 점이 이렇게 된 거야. 칼라로 됐지만 어쨌든 이 점이 여기까지 간 거니까 어떻게 봐야 돼? 얘는 순물질이야. 순물질 한 종류로 돼 있어요. 근데 A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놈이 혼합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A가. 그럼 봅시다. A와 C에는 같은 종류의 물질이 포함됐느냐.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같은 위치까지, 포지션까지 간 게 있으면 같은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C는 같은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순물질로 예상되는 물질은 BCD,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용매, 지금 여기 물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는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네임펜을 찍었더니 물에서는 네임펜, 즉 유성 매직으로 찍은 이것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네임펜을 갖다가 아세톤 같은 유기용매에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단 말이야. 똑같아요. 여러분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는 아세톤에 의해서 지워지지만, 지워진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물로는 안 지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물과 아세톤 용매가 종류가 바뀌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냐? 아니야. 같은 결과 안 나타나.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했죠. 기억년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항 정도가 남았는데 혼합물의 분리를 이제 놓고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염전에서 천일염은 끓는 점이야? 증류? 밀도 아니야? 그 다음에 아스피린으로 한다는 거는 재결정이었죠. 그 다음에 꽃잎 색소는 크로마토그래피죠. 유출된 기름이 기름막 하는 거는 이거는 밀도 차이죠. 다 다르네요. 소주골의 농도, 이거는 끓는 점 차이 이용한 거 맞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교과서에 학습지에 있었던 내용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에서 냈던 문항하고 똑같죠. 이걸 잘 보시면 녹는 점이 455도야. 우리가 실험실의 온도가 455도 안 되니까 얘는 고체인 상태야. 물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물의 밀도 1이야. 근데 얘가 밀도가 5.6이면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싹 가라앉겠죠. 이 녀석이. 산화탄소는 이때 녹는 거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실험할 때 온도는 이미 얘는 액체 상태야. 물과 섞이지 않아. 액체인데 얘는 마치 식용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했죠. 산화탄소는. 그러면 이 염화는 우리 교과서에는 마치 모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 교과서에 물, 모래, 식용유, 소금이 섞여 있을 때 상황과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맨 처음에 우리가 했냐면 얘들 다 섞으면은 물과 소금이 녹아서 얘가 액체가 됩니다. 액체인 소금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액체가 두 개 있고 고체가 하나인 걸 섞으면은 일단 실험했을 때 걸러내야 되니까 얘 용해도로 걸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염원이 걸러지고 실험 B에 남는 거는 지금 하기 위해서는 뭐가 식용유, 소금물이야. 식용유, 소금물. 그러면 여러분 식용유가 아니라 우리 이제 문제에서는 사이화탄소였죠. 사이화탄소, 소금물이야. 그럼 얘들을 걸을 때 어떻게 했죠? 분별 깔때기를 했죠. 바로 뭐죠? 밀도 차이야. 그럼 B는 밀도 차이에서 분별 깔때기로 걸으면 사이화탄소가 밑으로 내려오고 위에 소금물이 남았어요. 소금물을 분리하는 거는 끓는 점, 바로 끓는 점 차이를 내서 증류시키면 된다. 이게 다 전부 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지우고 다시 뭘 요구하는 건지 가볼게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실험 A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했다. 맞아요. 실험 B는 분별 깔때기가 필요하죠. 액체 혼합물,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필요하죠. 실험 C에는 증류 맞아요. 그래서 다 맞는 걸로 여러분들 해주면 되는 문항이 20번 문제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